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또 좋은 일만 벌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 31살입니다. 예, 만 살 넘은 지가 언젠데 지금 시간이 11시 14분입니다. 대낮에 일요일인데 제가 이건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연말 정산이죠. 원래 어저께 저녁 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어저께가 D 플러스 600일, 작년 5월 10일 제가 곧버스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600일 되는 날이에요. 제가 1000일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1000일은 못 채울 것 같고, 내년 제 계획으로는 내년 9월 달 정도를 저는 디데이로 삼고 있거든요. 곧버스 지우고 달러 지우고 레버리지로 바꿔 타는 거, 그리고 나서 곧장 또 집을 사는 거, 내년 12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정도를 전 디데이로 삼고 있어서 미리 아다리도 딱 주식시장도 저는 내년 9월을 저는 변곡점으로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험악하게 빠지는, 왜냐면 급하게 빠져야 되는, 원래는 한 3년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압축적으로 빠지려면 한 2년 동안, 작년에 1년 빠졌잖아요. 1년 넘게 빠졌죠. 그리고 내년에 한 가을까지 빠지면 한 2년 조금 넘게,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2년, 처음에는 3년으로 생각했다가 그게 조금 줄었어요. 마음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지표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투자 성적과 계획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 썸네일에 보시면 2021년과 22년, 그리고 누적, 그 다음에 내년, 올해죠. 이제 벌써 올해죠. 손익과 손익률을 좀 표를 잠깐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오른쪽에 맨날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끊어서 기간별로 어떻게 됐나를 보면, 아파트는 뭐 작년 3월 달에 판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그때 저는 제 돈 1억 8천으로 9억 2천을 벌었어요. 수익률은 511%입니다. 왜냐면 그때 보금자리론이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주식쟁이들은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니까. 그래갖고 그 돈의 원천, 작년에 투자 금액의 원천이 아파트 이익금 9,200만, 9억 2천에서 10%, 9,200만 원을 곧버스에 넣고, 한 열흘인가 일주일, 보름인가 있다가 달러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10%는 조금 안 되고 거의 8,700만 원, 9,200만 원, 8,700만 원. SQQ는 중간에 잠깐 들어갔었죠. 한 달 반? 두 달? 한 두 달은 안 됐고, 한 달 정도?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불면증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거 해외는 날짜가 거꾸로니까, 이 새끼들은 왜 우리 잠잘 때 매매라고 그래? 우리 벌겋게 눈 떠 있을 때 하지.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아파트 수익률은 빼고, 곧버스에서 1,100만 원 플러스, 달러에서 6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1,800만 원 플러스가 났어요. 진짜는 작년이죠. 그리고 2021년도는 5월달, 6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절반밖에 안 돼요. 2021년은 풀로 1년이죠. 물론 포지션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대로입니다. 곧버스에서 6,200만 원 플러스 59%, 달러에서는 590만 원 플러스 6.3%. 이것도 엄청나게 수익 났다가 한 연말 한 두 달 동안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SQQ는 잠깐 영국 갔을 때 주문한 거 아시죠? 영국 여행하다가 주문한 거야. 야,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 났어. 놔뒀으면 더 수익 났는데, 제 원칙에 따라서 어떤 선을 터치하면 저는 지우고, 그 원칙은 철저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금 10번 먹는 거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크게 한두 번 깨지는 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따르면은 손해도 조금 나고, 먹어도 아깝지만 조금 먹고 나오고, 그건 괜찮다니까. 근데 원칙을 안 지켜서, 원칙이 없이 또는 원칙을 안 지켜서 데미지가 크게 입으면 그 시장에서 아웃돼요. 시장에서. 그럼 나중에 복구할 기회도 없어. 그래서 작년에 7,800만 원 플러스 해갖고 9,600만 원, 그러니까 누적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9,6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9억 2천에서 9,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좀 더 달러까지 하면 더구나. 하여튼 9,600만 원, 수익률 계산하기 좀 복잡해요. 왜냐면 다 투자 원금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끝났죠. 산타랠리랑 윈도우 드레싱 나와가지고 막판에, 저 곧버스 완전히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연 하반기 한 10월달 11월달에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9억 2천 플러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물론 얘는 중간에 투자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 대신 올해는 저는 디데이를 12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로 보거든요. 빠르면 9월달, 늦으면 내년 3월달, 그 사이에 아파트를 재매수해서 이번에 목표 수익은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저는 급반등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급락을 해야 돼. 아직 이제 하락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올해가 진짜 하락이라니까. 그때 이 하락을 멍청하게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살 준비하고서 째려보다가
급락이 하여튼 내가 보고 있던 몇 개의 물건 중에 급락이 나오고 초초금리가 나왔다. 그때 준비하시고 쏘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월세로 들어갈 거예요. 월세. 그래서 월세 한 몇 달 안 살 것 같아. 그 대신 월세에서 보증금이 작을 거 아니에요. 월세는. 그 대신 월세 보증금이 큰 거 막 5억 7억 이러면 안 돼요.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월세를 좀 더 많이 내면 돼. 보증금을 조금 내고. 왜? 그래야지 금방 뺄 수 있지.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야 너 만기 안 된 데다 나가려니까는 나 못 주겠어 그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내 돈으로 해야지. 그러려면 돈을 갖고 있어야지. 전세 살다가 금매 못 삽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 하나 보유하고 있다가 살려는 거 힘들어요. 왜? 자기 집은 안 떨어지나? 또 자기 집이 또 금방 팔리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사모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네. SQQQ는 단타할 거라고 제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안 할 것 같아요. 왜? 얘는 잠이 안 와. 달러는 아깝지만 투더문은 언제든지 수정이 되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버스는 투더문 갈 것 같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300%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려면 9월까지 존행 빠져야 돼, 존행.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음봉이 나와야 돼.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월봉 저는 9개를 생각을 하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 9개 중에 2개 정도는 한 달에 80%짜리가 나와. 한 달에 월봉이 30% 빠지면요. 고버스에서는 80% 수익이 나요. 복리 효과가 있다니까. 음의 복리 효과가 아니라 양의 복리 효과. 특히 원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수는 30% 빠졌거든요. 그러면 고버스는 60% 수익 나야 되죠. 근데 저는 80% 수익이 났어요. 왜 그래요? 양의 복리 효과. 사람들이 음의 복리 효과만 생각을 해. 하지 말래 고버스를. 그리고 뭐 슈카월드나 이렇게 방송 보면 한 번도 고버스를 안 해봤으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뭐 1000만 원이 10% 손해보면 900만 원 됐죠. 900만 원이 1000만 원 되려면 11% 수익 나야 돼요. 이러니까 음의 복리 효과가 나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해보지도 않았다니까. 달만 보고 해는 안 보고 해보지도 않고 한 200명이 나오더라고. 200명이 고버스. 자, 제가 일단 처음에 약간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을 하면 제가 대공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건 수동적인 거죠. 소극적인 방어가 파는 거야. 팔고 가만히 있는 거야. 빠지는 거 구경만 하는 거야. 근데 적극적인 대응은 뭐예요? 주식에 숏을 치고 달러에 원화에 숏을 치고. 그게 뭐예요? 그 대신 옵션이나 선물은 만기가 있어. 만기. 저는 이만기 선수보다 김준이 있거든요. 모래판에. 그다음에 여건부는 권투 선수였구나. 아니 권투 선수가 맞나? 여건부. 하여튼 이봉걸 기중기. 우리 대학교 때 학장님 별명이 기중기였는데, 기중기 윤기중. 할아버지 되더라고. 할아버지. 아유. 윤석열이 형 아빠. 연희동 듣자라고 한번 집에다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 집이 약간 야로가 있었어. 파는데. 이거 또 잡혀간다. 자, 저는 갖고 2021년 서울 아파트 그냥 변곡점이 온다, 조정이 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책 제목에다가 한자까지 더 갖고 대폭락이 온다. 이거 완전히 몰매 맞을 제목 아니에요. 근데 저는 썼다니까. 왜? 너무너무 확신이 들었거든. 너무너무 확신이니까 어떻게? 고버스를 사야지. 만기 없는 거. 이만기보다는 강효동. 만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년 반 동안 제가 고버스를 두고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중간중간에 역회전 걸려가지고 급반등도 했잖아요. 그래도 안 털렸죠. 왜? 만기가 없잖아. 옵션이나 선물은 만기가 있다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SQQ는 괜찮아 그나마. 근데 SOX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 거꾸로 하는 거. 근데 걔는 골 때리는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5,000원 됐다가 7,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래도 만원이 5,000원 됐다가 8,000원으로 반등을 했어. 내가 만원에 숏을 쳤어. 그러면 5,000원 먹었다가 3,000원 토해냈죠. 근데 그 SOX는 빵원 되니까 빵원. 왜 그런지 아세요? 걔는 제가 언뜻 알기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누적 수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일 어저께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오늘 종가로부터 그 다음날 빠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야. 하루하루 경산을 해.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아마 그래서 걔는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돼도 빵원이 될 수가 있어. 숏을 쳤는데도. 왜? 걔는 하루하루 잘라서 계산하거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요. 제가 잘못 안 해보고 또 SOX 안 해보고 또 저지랄이다 또 그런 사람이 있겠는데, SQQ는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비용을, 걔도 어차피 펀드이기 때문에 비용을 빼거든요. 고버스도 비용 빼. 그래도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되잖아.
갖고 어쨌든 작년 10월 달부터 서랍부터 대폭락이 시작됐다. 이제 제목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때는 제가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 그랬는데 그것도 틀렸어. 월수도 틀렸어. 근데 괜찮아요. 왜? 34년 동안의 상승이 8년 동안 빠질 건데 34년 중에 한 달 틀리면 어떠고 3달 틀리면 어때? 그리고 제가 팔고도 좀 올랐어요. 그런데 한 방에 6억이 떨어져요. 6억이. 저 지금 사면요. 제가 팔고서 5억이 더 싸게 산다니까. 근데 저는 2, 3억 더 떨어진다고 연말까지 기다린다니까. 왜? 아직 서울시장이 바닥이 안 쳤거든. 각각의 아파트는 바닥을 뭐 봄에 칠 수도 있고 여름에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각계 전투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 아사모 회원들도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요,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장이 아니에요. 처음에 반짝 다 같이 올라. 그 다음부터는요, 더 빠지는 놈, 아파트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더 빠지는 거. 저점을 깨는 거. 왜? 이게 비파거든, 비파. 비파에는요, 똘똘한 놈, 제로가 있는 놈. 그러니까 그 아파트나 그 지역에 호재가 앞으로 이게 뭐랄까, 발굴되지 않았던 호재나 아니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호재가 아니면, 서울 아파트 반등한다고 같이 반등했다가 그다음에 C파 나갈 때, C파가 이런 욕 나오잖아요. C파. 그때 더 빠진다니까. 그런 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사모 회원분들도 그런 거 고르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연구하려고 지금 아사모를 하고 있고, 저도 아파트를 몇 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의 투자는 아파트 판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공황 작년 9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5월 달에 한다고 5월 10일 날이 우리나라 300년 파동의 상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못 볼 3,000포인트 넘는 3,300포인트. 근데 한 달 정도 약간 어긋났는데, 그거는 화학업종은 5월 10일이 맞아요. 상투가. 그게 대표 업종이거든. 근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로 시장을 살짝 속였어. 한 달 정도. 살짝 저도 손해 봤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왜? 5파의 끄트머리에 물리는 거 괜찮아요. 왜? 어차피 A파, B파, C파 죽을 건데, 지가 마지막 5파에서 찔끔 더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손톱만큼 더 올라가는 거. 아니, 우리나라 300년 동안 올랐는데, 그 중에 한 30일 더 오르면 어때? 20일 더 오르면 어때? 앞으로 나중에 1000일을 빠질 건데. 나스닥도 기가 막히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SQQ를 들어가도 괜찮았지. 만약에 레버리지나 상방으로 들어갔으면 잘못해서 큰일 났어요. 물린다고. 대세 하락기에는요, 물려도 숏에 물려야 돼요. 물려도 곧버스에 물려야 돼. 카카오에 물리면 마이너스 50%에 물렸다가 마이너스 70% 된다니까. 반토막 났는데 싼데? 싼 게 더 싸지는 게 이 시장이라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처음에 하락론의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현철 소장, 김기현 대표 나왔어요. 다 저랑 뷰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강했냐면, 저는 아파트 팔았습니다. 한 채인데도 팔았어요. 여러 채 중에 한 채 남겨놓고 판 게 아니에요. 실수요라도 팔아야 돼. 왜? 여러분들 20억이 10억 되는데, 그걸 멍하니 20억에 살고 있는데 20억 대나 10억 대나 난 어차피 살고 있으니까, 뭐 거주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거 웃기는 소리라니까. 그거는 그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고, 전문가 정도 되면은요, 나도 아파트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승할 때 상승을 논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산 다음에 대세 상승이 됐든 반등이 됐든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한참 빠지고 나서 저도 그때 팔았는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초장부터 나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짠가? 저 사람 잘못하면 바보 되는데? 근데 나중에 맞았어. 그럼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신뢰감이 있지. 저 따라서 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가 11명을 소개시켰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들 지금 그때 소개할 때만 해도 불안불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반토막 나서 반토막 다들 15억이 7억 되고 6억 8억 되고 그렇다니까. 저도 16억이 10억 됐어요. 저는 그 8억 밑으로 간다고 봐. 근데 제가 그 아파트 꼭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근처 거. 와이프는 지금 신축으로 가자는데 모르겠어요. 아까 상도 받았잖아요. 파이오니어가 뭡니까? 개척자라는 뜻 아니에요. 개척자. 왜 저한테 파이오니어 상을 주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느 누구도 올해 상투 친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했을 때야. 그것도 한자로 대폭락이란 말을 썼잖아요. 책에다가. 틀리면 완전히 영원한 바보 되는데. 제가 원빙이잖아요. 원빙. 생긴 게. 원래 빙신. 웃기지마, 얼마면 돼. 야, 유튜브 시작할 때 이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멤버십 하고 나서는 좀 점잖아야 돼. 그 보세요. 요번에 나왔던 거, 한 달 전인가, 이게 집 팔고 폭락 경고했던 차트쟁이. 이때 다시 집 살 겁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년 말에,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 정도에 집을 살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후속편도 계속 월세 살아라 그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만큼 자신감이 있다니까. 그리고 주둥이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도 집을 살 거예요. 제가 틀리면 집 사고 1, 2억 손해볼 수도 있잖아.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 떠들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달에 바닥 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남겨놓고 집 살 준비할 수 있어요? 나 전세 아직 만기 9개월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살려면 미리미리 5개월, 3개월, 6개월 전부터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딱 그때 만기가 되면 딱 좋아. 전세 사는데 내가 딱 살려는 그 직전에 만기가 돼. 그러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시점, 가격은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걸 보고 사야 돼. 근데 시점은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택자로 월세 살고 있어야 된다. 그 시점만큼은. 물론 전세 사는 게 더 안정적이고 애들이나 와이프랑 잤지. 물론 자가로 사면 제일 좋지. 근데 그 자가가 계속 안 빠지고 올라 있었어? 계속 반토막 나는데? 여러분들 이 전문가들 요즘에 나와서 뭐 쇼킹 부동산이든 뭐 라이트하우스든 김기현 대표든 이현조 소장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반토막 난다는 그 상에 오면은 자기 집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지금 뭐 팔았대던데요? 아니 지금 와서 팔았다 그러면 나 일기장에 2천만 명이 다 집 팔았대 작년에. 2천만 명이 일기장에 다 써있어. 근데 그 일기를 어저께 썼어. 못 믿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안 빠질 거였으면 나 집 팔았어요 라는 말 했을까? 안 했을걸요? 안 팔길 잘했죠? 저는 이 정도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빠지기 전에 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고 나서 그 봐요 저 잘 팔았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팔았다 그러면 뭐해. 물론 팔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왜? 제가 방송에서 팔았다는 얘기 하는 걸 못 봤어. 어디서 조그만 데 가갖고 저도 집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그만큼 이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가에서 물장구 잠깐 치다가 이게 물에 손 이렇게 하다가 진짜 폭락하니까 발 담그고 와 대폭락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살짝 변곡 좀 올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누가 말 못해. 대폭락이 시작을 해갖고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집을 팔았어야지. 서거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저녁 때쯤 해서 우리 멤버십 방송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2022년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내년을 전망을 하는데 300년 파동, 1000년 파동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할 거예요. 왜 내년 9월을 디데이로 삼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구나. 올해 9월. 벌써 오늘이 1월 1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야. 아직도 입이 안 익었어. 왜 엘리엇은 9월 달을 디데이로 삼는지. 처음에 고포스 할 때만 해도 3년 해갖고 내년 5월 10일이거든. 재작년 5월 10일 날 고포스를 들어가서 3년 장투하려는 목적 갖고 내가 장황하게 헐벗어요. 근데 그 당시는 3년이었어.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압축 폭락이 올 것 같아. 천천히 3년 동안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작년에 빠진 것보다 올해는 더 빠진다고 봐요. 저는 짱대 음봉이 어마무시한 게 나와. 근데 문제는 9월 달에 바닥 찍고 꼬리 달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음봉은 음봉인데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나온다고. 그러면 10, 11, 12, 3개월 동안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때 레버리지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요 곧장 갖고 10,000포인트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반등했다가 또 죽였다가 또 했다가 그러면서 애를 먹일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버리지 샀을 때는 몇 달 만에 팔고 나와야 돼. 잘하면 더블 날 수도 있어요. 몇 달 만에, 한 3개월 만에. 제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말고예요. 이거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투더문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이 차트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하고 미국 요런 파동 카운팅하고 요거 대공황의 120년 저항선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저는 고포스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 가지고 고포스를 5월 10일 날 딱 들어갔다. 그것도 9,200만 원 들어갔다. 그래갖고 지금 한 8,000 벌었다. 7,000 벌었나? 예. 저 얼마 전에 9,200까지 벌었었어요. 9,300까지 벌었었어. 102%까지 갔었어. 쪼그라들었지만. 그러면 이 차트가 1억짜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100억이 될 수 있어. 이거 고포스를 100억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억 벌었다니까. 저는 9,200만 원 들어가서 9,400까지 벌었었어요. 물론 지금 한 7,000 얼마 정도 되지만. 자, 이런 파동 카운팅을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제가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요거 일제시대 때의 차트 이런 거 보면은요 파동 카운팅이 안 돼. 아니 3년짜리 그래프 가지고 무슨 파동 카운팅하고 10년짜리 갖고 무슨 파동 카운팅을 해. 100년 300년 갖고 대파동부터 시작해갖고 소파동을 카운팅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소파동 카운팅을 안 해요. 왜? 소파동은 언제든지 수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정할 거면 뭐하러 해. 그 대신 확실하게 정해진 대파동은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1파의 3파인지 아니면 벌써 3파가 시작됐는지 뭐 아니면 이게 A파인지 그건 그때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쌓아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추세선 갖고 이게 3316이 이게 이 바로 직전에 왔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늦게 왔어요. 그 다음에 대공황 패턴 이거 1929년, 1989년, 2000년 니케이 버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할 때 그거는 똑같다니까 지금. 근데 왜 나스닥은 제가 초장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왜 나스닥이랑 고퍼스랑 어차피 방향이 같잖아. 같은 자산을 뭐하러 두 가지 갖고 있냐고. 그러면 내가 풋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선물 매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해외 주식을 하면은 그 구독자나 멤버십이 좀 늘 거래. 그랬더니 조금 늘긴 하더라고. 근데 이게 밤잠이 안 와. 그리고 그 SQQ가 아니어도 고퍼스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금액이 다르잖아. 금액이 SQQ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갔어. 그거. 근데 문제는 그 금액 들어간 거 치고는 밤에 특히 일찍 잤으면 괜찮은데 새벽 3시에 2시에 깼어. 화장실 갔어. 잠깐한테 핸드폰 켰는데 갑자기 뭐 나스닥이 뭐 폭등을 하든지 폭락하든지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자고 있는 옆에 있는 와이프 막 슬슬 깨우면서 등허리를 살살살살 이렇게 하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더듬잖아요. 제가 말을 좀 더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등짝 한 대 맞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 새벽에 깨서 왜 잠을 안 자냐고 SQQ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안 한 거야 이제. 아니고 실제로는 제 원칙에 따라서 어디 터치하면 지운다. 그 원칙. 고퍼스가 됐든 달러가 됐든 제 원칙. 그다음에 아파트를 판 목적 이유 요거 60년 동안의 파동 가운데 추세선 분석한 거라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달 상투 쳤는데 이번에 폭락하는 게 세력이 있다니까. 아파트를 폭락시키는 세력이 있고요, 주가를 폭락시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15억 하던 게 갑자기 8억짜리가 갑자기 금매가 하나 나왔죠. 처음에는 자전거래야 뭐 증여성 거래하고 그러고 나서 정상 거래가 뭐 14억 15억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10억까지밖에 안 되다가 다시 또 그 자리로 가. 그걸 갖다 깃발 꽂는 거거든요. 그걸 던지기 수법이라고 그래요. 주식으로 치면은 개파락이에요. 왜? 위에서 3, 4년 동안 물린 사람들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15억까지 갈 때 13억이죠. 타고 14억에도 하고 15억에 샀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게 10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13억에 산 사람, 14억에 산 사람 바보 돼가지고요. 2년은 지났는데 못 파는 거야. 왜? 아니 15억, 14억, 13억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 팔까 고민을 할 텐데 10억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다 물려 있는 거야. 그거를 노리는 게 이 부동산의 거대한 세력이라니까. 근데 그 거대한 세력의 음모를 잘 파악하면요, 여러분들 5억도 벌고 10억도 벌 수 있어요. 저는 그걸로 작년 3월 달에 9억 2천을 벌고 팔았다니까. 그리고 재작년이구나. 그리고 올해 연말에 그 세력들이 농간을 잘 이용해서 역회전을 다 걸어버릴 때 저는 딱 올라갈 때 내 포지션, 내 소유 갖고 있는 거야. 떨어질 땐 네 소유, 올라갈 땐 내 소유. 그게 생계형 투기꾼의 전형이에요. 여러분들 두 채, 세 채, 남의 살 집까지 내가 뺏어서 사는 거, 그거는 진짜 투기꾼이지. 갭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한 채 갖고 하는 거 투기가 아니에요. 그 투자도 아니야. 그냥 생계형 투기꾼이야. 왜? 어차피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 월세 살든 전세 살든 자가로 살든. 근데 떨어질 때 왜 자가로 사냐고. 아니 15억짜리가 1억 떨어지는 거 괜찮아 그거. 그다가 다시 또 5천 오르겠지 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15억이 8억 7억이 되면 그걸 왜 그냥 멍하니 있냐고. 10억짜리가 5억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 10억에 팔았다가 5억에 다시 사면 되지. 그래도 죽어. 그다음에 이사 다니는, 아니 그 옆에 동에 살면 되잖아. 꼭 그 아파트를 이사 가야 돼? 옆 동으로 가도 되고 위층으로 가도 되고. 애들 전학을 왜 가? 그거는 이제 하향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할 수 없이 뭐 회사가 잘렸거나 부도 났거나 그래갖고 전세금 빼갖고 30평 4평 사다가 20평대 18평대 이사 갈 때 그때 그 괴로움이 있는 거지. 아니 30평대 살다가 40평대로 전세 살면 되잖아. 월세 살면 되잖아. 거주 만족도가 더 좋아졌어. 방이 하나 더 생기니까. 왜? 각방 쓰는 게 난 소원이거든. 나는 밤마다 괴롭단 말이야 이게. 자, 이런 파동감이 갖고 아파트를, 그러니까 괜히 아파트를 그냥 대충 감으로 팔거나 뉴스로 팔거나 정보로 팔거나 그게 아니에요. 계산이 엄청나게 철저했던 거야. 약간 삑살이 괜찮아요. 왜? 10억 먹을 거를 9억 5천 먹었다.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3억 더 싸게 사면 되지 다시 살 때.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게 코스피 연봉이에요. 연봉. 요게 연봉이거든요. 연봉? 요거 깬다고 봐요. 요게 몇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2005일. 이게 음전 안 되는 거라니까. 분기봉 보시래요. 이거 분기봉 보세요. 5분기 빠진 다음에 지난 분기에 올랐다 꼬리 달고 다 내려왔어. 이거는 아작이라니까. 이게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거야 이거. 여기 안 나온다. 90 여기도 안 나온다.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지금 요게
96년 여보세요? 제가 이게 1타 3피 얘기할 때 10년선 깨졌죠. 이 10년선 깨진 게 96년에 깨졌다니까 일단 확실히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요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요 MT 3년 빠졌어요 이러는데 저는요 여기 2년 빠지고 말 거야. 왜? 다음에 음봉 하나라니까. 왜? 요게 합쳐져서 나와요. 합쳐져서 압축 성장. 그리고 여기 요 양봉 두 개 있죠. 양봉 다음에 음봉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 이 새끼들이 요 기간을 이게 89년부터 98년까지 9년이야 9년. 근데 이게 2018년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1 0 9 8 이게 2018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압축한 거야. 요거를 축약하는 거야. 축약하는 거. 89년부터 98년까지 9년 동안 하락을 축약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개가 여기는 2개가 된다고. 저는 그래서 9월 달로 보는 거예요. 9월 달에 요런 게 나온다니까. 요런 게. 그러려면요 9월까지 존행 빠져야 돼. 험악하게. 그러면 나도 준비해야지. 웃기지 마. 준비 못 한다니까. 왜? 자기 거 반대면에 나간다니까. 상장 폐지된다니까. 코스닥. 5분기 연속 하란 다음에 한 분기 반등했는데 찔끔이야. 이 꼴이 무시하라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 깨는 게 나온다니까. 코로나 저점 깬다니까. 제가 3300에서 715포인트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투더문이야. 그건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저는 900 깬다고 봐요. 2000이 깨지는 게 아니라 1000이 깨지는 게 아니라 900이 깨진다니까. 그건 투더문이야. 투더문. 안 가면 말어. 안 가면 예를 들어서 3억 먹을 거 2억 먹고 나오면 돼. 그걸 갖고 뭘 비난을 해. 이따가 이거 얘기할 거야. 이따 기대해 주세요. 자, 이거 고포스 와이프 때 5월 10일 날 재작년에 5월 10일 날 와이프 이때가 저는 우리 서울 이제 코스피의 대상수가 300년 상수가 온다고 봤거든요. 근데 화학업종은 왔어. 제가 화학업종이랑 같이 보거든요 항상. 근데 코스피에서 허를 찔렸어. 왜? 카카오 네이버로 한 달을 더 올린 거야. 삼성전자는 진작 1월부터 빠지고 있었고 화학업종은 5월 달에 쳤고 6월 달에 카카오랑 네이버 요런 몇 개 가지고 쳐 올려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속았지. 그리고 제가 왜 3년 장투하려는지 이 영상 지금도 내가 볼 때 이걸 지금 봐도요 지표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때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제 재작년 9월달 전후에 했을 거예요. 이거 보다 여기서 살짝 빠지고 있잖아. 살짝 빠져. 이게 3천 넘었을 때야. 3,100인가일 때야. 이게 3천에서 깨질까 말까 그럴 때라니까. 여기 보세요. 아유 진짜 이거 안 믿어지나 이게. 여기서 지금 살짝 빠졌을 때고 살짝 빠졌을 때 이게. 근데 지금은 한 2년 반, 2년으로 좀 2년 3개월, 2년 반으로 줄었어. 저는 고포스 살 거예요. 고포스. 왜냐면 아니야 고포스 아니라 레버리지. 고포스랑 달러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고 그 돈으로 레버리지는 조금만 들어갈 거야. 왜? 아파트 사야 되거든. 집 살 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애들 계좌 2개 터가지고 아파트 판 돈에 9,200만 원을 4등분 해갖고 나이별로 우리 와이프 5월 10일 날 이거 진짜 5월 10일 우리 회원 구독자분들은 5월 10일이 뭔 날인지 알잖아요. 근데 내년 5월 10일 날 정리 안 할 거야. 그때는 2년이잖아. 2년. 보세요. 다 3,300 가고 3,700 간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3,300 직전에 숏을 쳐갖고 900 깨진다 이러면서 고포트 들어갔는데 지금도 유효해요. 안 변했어요. 다 증거는 3,700 간다고 그랬을 때잖아. 그리고 큰 거 다친다 하지 마세요. 이 슈카월드 53만 명이 봤어 이거를. 근데 이게 최종적인 건다. 80.7%. 네 이렇게 4개 계좌 합치면 80.4%네. 약간 0.3% 차이가 나네. 다행인 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거고, 그걸 보여드리는 게 요거였죠. 요거. 자, 요거. 2021년에는 1,800만 원 수익이에요. 아파트 판 거는 여기서 뺄게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아파트 팔자마자 저는 고포스를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아파트는 유튜브 수익률은 아니죠. 아파트 팔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했으니까, 유튜브 하고 나서 고버스 달러 SQQ 했으니까 요게만 실제로니까 따지면 1년차에 1,800만원 2년차에 7,800만원 그리고 누적으로 9,600만원인데 2023년에 계획은 아파트는 다시 살 거고 고버스는 레버리지를 교체할 거고 달러는 고버스랑 같이 정리할 거고, 그 대신 투더문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손해만 안 보면 돼. 그리고 달러는 저축 개념이었잖아요. 고버스는 투자인데 그것도 곱하기 2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레버리지가 큰 게 고포스잖아요. 만기 있는 거 빼고. 옵션 같은 거는 하루에도 10배 나지. 그런 거. 그 대신 빵원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대부분이 어느 달에 했더니 다 빵원 되더라고. 자,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어저께가 600일이에요. 오늘은 601일 차고. 자, 연도별로 작년 성적과 재작년 성적을 잠깐 봤고요. 누적적으로도 봤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투자 계획은 어떤지 한번 봤고요. 이 버스가 고버스 2층 버스가 잘 가길 바라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 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선물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거를 많이 참조하면 오히려 엘리엇이랑 거꾸로 하면 단타로는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이따가 저녁 때 제가 엑셀 작업을 열심히 해갖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외에 아주 초장기적인 차트 있잖아요. 그리고 왜 올해 9월 달을 디데이로 삼는지. 원래 환율은 6월 달이었는데 약간 어긋난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고 봐야 되고, 어차피 그때까지는 계속 끌고 갈 거고, 그 전에 만약에 제가 갑자기 5월 달에 집을 산다 그러면 그 전에 고버스도 지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사야 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멤버십 회원들 자료는 모두 다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RGB에서 다운받으시고, 또 VIP 회원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수시로 클릭해서 가서 검색해서 확대 축소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엘리엇 투자 성적과 투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45분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저녁 늦게 정도 엑셀 작업할 때 시간 좀 걸리거든요. 낮에도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